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매주 이렇게 만나게 되죠.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정말 일주 또 한 달 그 다음에 1년이 굉장히 다릅니다. 변화가 있는 것이죠. 변화가 바로 교육이고 학습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변화를 추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변화가 없다, 우리 아이는 변화가 없다, 문제 있는 겁니다. 아이는 늘 변화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영재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밖으로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안에 있는 거, 이걸 잠재력이라고 그러죠. 잠재력, 숨겨졌다는 뜻이에요. 잠재력, 숨겨져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우리가 영재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도 gifted라고 그래요. gifted. 그러니까 giftedness라고 그러는데, 이 gifted란 말은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죠. 상당히 유전적인 거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영재 교육에서 근본적인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얘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뭐 수학을 좀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뭐 영어를 좀 잘한다, 그거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근본적인 그런 능력을 아이들에게 갖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숨겨진 영재성을 밖으로 끌어내는 유능한 부모의 지원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겨진 영재성, 이거를 밖으로 끌어내는 유능한 부모의 지원. 유능하다는 말을 제가 꼭 붙였어요. 부모들 중에서도 유능한 부모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거나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할 때도 저 사람 유능하다, 유능하지 않다, 이런 말을 흔히 쓰죠. 유능하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죠. 부모도 과연 유능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능한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능한 부모, 유능한 부모는요, 나중에 가서 나타나요. 뭐로 결과가 나타나냐? 아이의 성공과 아이의 발전을 보고 나타나는 건데, 그 아이의 성공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참 후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부모의 지적인 자극,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릴 때일수록 그렇죠. 어릴 때는요, 부모 혹은 외부의 지적인 자극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적인 자극이 중요하다. 어린아이는요, 태어나서부터 점점 인지가 발달해요.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하는데, 그 인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자극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이는 그래서 똑똑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가만히 내버려 똑똑해지지만, 가만히 내버려둬도 과거보다 조금씩 똑똑해지지만, 그러나 그 발달의 속도가 느리죠. 그러나 적당한 지적인 자극을 주면 그 발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상으로는요, 언어, 수, 이런 거가 있죠. 언어와 수 같은 자극을 적절히 줘야 되고요. 이 언어와 수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는 생각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언어와 수가 약하면 사고력도 약해지죠. 그래서 이게 부모가 바로 조력을 잘 해주는, 즉 유능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 타이밍이에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타이밍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그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아이가 막 스스로, 아이는요, 내버려둬도 스스로 막 발전하려고 해요. 스스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하는데, 부모가 자극을 준다고 막 하면서 그 자율성,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위험한 그런 자극이에요. 잘못되면 이게 바로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자극은, 부모는 노력을 했는데 아이는 사실은 자율성이 없어지는, 어찌 보면 반대로 가는 것이죠. 아이가 스스로 크는 힘을 부모가 조력해 줘야 된다는, 이 조력이란 말 굉장히 유념을 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탐구, 관찰, 감각 훈련,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들에게 제공돼야 됩니다. 탐구하는 거, 탐구하려면 아이가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가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항상 부모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하는 그런 탐구, 그 다음에 관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관찰은요, 삼라만상을 다 관찰하는 거잖아요. 나무도 보고, 모두 보고, 밖에 나가면 뭐 관찰할 게 너무나 많아요.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관찰을 잘 해야 나중에 걔가 나중에 도형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시공간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감각 훈련을 잘 받아야만 아이가 바로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부모나 외부의 자극, 직접적인 어떤 지적 자극, 직접적인 지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만났더니 아이한테 너무 일찍 글을 가르치면은 아이의 창의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을 듣고서 아이가 벌써 유아가 되면요, 글씨를 다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글씨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할 줄 있어야 돼. 책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엄마한테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엄마랑 같이 그 책의 내용을 서로가 주고받고 질문도 던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글을 못 읽는 거죠. 글을 못 읽으면 소통이 불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힘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말은 하는데 글은 모르면 글로 오는 정보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말로 하는 정보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눈으로 보는 글로 된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 부모나 외부의 그런 어떤 지적인 자극이 굉장히 필요하다. 숨겨진 영재성을 키우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내면의 자율적인 활동이 바로 숨겨진 영재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아이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뭐냐? 내면의 자율적 활동이에요. 내면의 자율적 활동. 막 뭔가 우글우글해요.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 가만히 내버려도 돼요. 막 뛰어다녀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뛰고 그냥 구르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들은 우리 아이는 너무 산만하다, 뭐 지적인 능력이 높을수록 산만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활동이 있으면 그 활동이 바깥으로 신체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뇌의 활동하고 신체적인 활동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유아기라든지 이런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많은 신체적인 활동을 시켜야 돼요. 뭐 이렇게 뭐 운동을 시키는 거 좋습니다. 스포츠 센터에 보내서 뭐 수영도 시키고 뭐 어떤 분들은 태권도도 시키고 축구도 시키고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어요. 운동으로 가서 운동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하는 애도 많아요. 왜? 엄마가 가라 그래서 보낸 거거든요. 지가 가려고 하지 않는데 엄마가 계속 가라고 그래서 갔다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하지 않게 되겠죠. 자율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신체적인 활동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 내면의 자율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흥미라고 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좋아하는 것, 흥미 있는 것,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항상 흥미가 유지되고 확장되도록 노력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흥미와 이런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지속력과 관계가 높아요. 재밌는 거는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재밌는 거. 근데 재미없는 거 오래 할 수 있나요? 오래 못해요. 억지로 하는 거 오래 못합니다. 부모가 시켜서 하는 거 오래 못해요. 이런 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해내는 그런 지속력은 흥미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흥미가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러나 어릴 때는 너무 많이 빠지게끔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적당하게, 이것도 너무 지나치다는 거, 엄마가 볼 때 지나치면 이런 거를 적절하게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도적인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주도적인 거. 뭐를 해보려고, 뭐를 하겠다, 난 어디 가보고 싶어. 이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야, 오늘 우리 어디 가자, 오늘 박물관 가자, 오늘 미술관 가보자, 우리 캠핑 가자. 전부 다 주도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어요. 아이는 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도성이 전혀 발달하지 못하죠. 발전하지 못해요. 이 주도적인 행동을 딱 보고 엄마가 적극적으로 그 주도적인 행동을 키워줘야 돼요. 이런 주도적인 행동이 커지면서 자기 통제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이 강해 잘 정리가 되면은 성취동기로 발전하는 거예요. 성취동기. 내가 정말 잘해서 큰 어떤 업적을 내보겠다,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숨겨진 영재성을 밖으로 끌어내는데 유능한 부모님들이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런 자율성, 자율적인 활동, 이런 거를 잘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숨겨진 어떤 영재성이 밖으로 나오는 데는요, 창의적인 도전과 위험 감수라는 게 있어야 돼요. 창의적인 도전과 위험 감수. 자, 도전, 위험하죠. 또 새로운 것 하려면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이들이 조금만 위험한 거를 부모님들은 못하게 합니다. 위험해, 안 돼. 그런 거 하면 큰일 나. 이런 거죠. 이거 계속 강조하면요, 아이는 절대 위험한 거를 안 하려고 그러죠. 물론 안전한 게 중요합니다. 안전한 게 중요해. 그러나 큰 일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요, 반드시 도전적이고 위험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홍보하고 새로운 어떤 상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고 그러면 안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투자를 할 때도 전부 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정말 위험한 그런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런 것을 어떤 산출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 하는 게 위험해요. 그러나 연습을 자꾸 하고 반복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벤처를 가장 많이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뿐 아니라 여러 과학 중심 그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벤처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 것이 바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이죠. 미국에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즘에 뜨는 남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정말 기발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그런 남자죠. 위험한 일, 굉장히 이거 뭐 도박이다, 아니면 이거 하면 망한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재성, 숨겨진 영재성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안전하죠. 정말 안전하죠. 그렇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전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 부모님들이 잘 유념해 뒀다가 무능한 부모가 되지 마시고 유능한 부모, 숨겨진 영재성을 끌어내는, 밖으로 끌어내는 유능한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첫째, 이 숨겨진 영재성을 끌어내려면 외부의 지적인 자극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내면의 자율적인 활동, 아이의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자율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창의적인 도전과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수한 아이를 키우고 그 우수한 아이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의 세심한 그리고 유능한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